여러분, 누가 봐도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들, 남자들이 처음엔 미치는 여자들이 막상 연애만 하면 남자한테 질질 끌려다니거나 아니면 금세 남자가 질려서 학을 떼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애정결핍으로 남자가 나를 얕잡아보게 만드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 남자들한테 대접받는 연애를 하는 게 당연했다 보니 잘못된 연애 기준을 가지고 연애를 해왔기 때문이에요. 둘 중 어느 쪽이건 여러분이 바라는 연애는 아닐 거예요. 오늘은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남자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해드릴게요. 오늘 말해드리는 방법대로 연애를 하시면 적어도 남자가 선을 넘는 행동, 가스라이팅, 배려없는 행동 같은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구하고 싶은 게 있다면 논리적 당위성을 만드세요. 여러분, 연인 관계는 서로에게 요구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관계예요. 이렇게 해줘. 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서로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요구를 하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하죠. 만약 다른 사람에게 비슷한 수준의 요구를 한다면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게 했을 부탁도 연인에게까지 이렇게 부탁하기는 싫다고 느끼는 거죠. 때로는 내가 무리한 요구나 비합리적인 요구를 하더라도 연인이기에 이런 내 마음을 조건 없이 이해해주고 받아주길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요구는 싫더라도 들어줄 거야. 이렇게 내 요구를 상대방이 얼마나 잘 들어주냐를 보고 상대방의 마음의 깊이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상대방이 이런 내 불합리한 요구를 잘 들어줄수록 관계에 자만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연 건강한 관계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한테 불합리한 요구들을 듣게 되면 처음엔 참아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쌓이고 쌓여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면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게 되죠. 이게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엔 나를 사랑해서 혹은 괜히 다투기 싫어서 내 요구를 들어주던 상대방의 마음 내면 속에서는 알게 모르게 불만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한기를 넘으면 펑 터지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불만이 있으면 미리 말하면 되지 왜 쌓아놨다가 갑자기 이래요. 이렇게 표현하곤 하는데, 이건 정말 무책임한 얘기인 게,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합리한 요구를 받으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을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 문제를 제기하면 감정 다툼을 해야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나요? 이런 요구를 하는 사람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가 될 거라고 애당초 생각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연인 사이에는 불합리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연인 사이에 서로 요구하는 것들을 그 사람에게 내가 강요하거나 의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연인이라면 이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당연히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문제인 거지, 내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도 없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사람들은 난 다른 여사친이랑의 관계는 이해 못해. 적어도 단 둘이 만나는 일은 있어선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개인적인 인간관계에 개입하는 걸 허락할 생각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할 때는 무작정 내 입장에선 당연한 거랍시고, 그냥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걱정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주장들을 펼쳐선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당연한 문화가 다른 나라에선 전혀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듯이, 내 입장에선 당연한 연애의 상식이 상대방 입장에선 절대 당연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걸 그냥 참아야 해요?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이런 요구들을 전부 하지 않고 참기만 한다면 그건 반대로 우리에게 불만이 너무 쌓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구를 하되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설명해줘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말한 여사친 문제가 있다고 쳐요. 이걸 두고 내가 싫다는데 그냥 꼭 둘이 만나야겠어? 난 네가 싫다 하면 그렇게 안 만났을 거야. 내가 불안해한다는 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상대방이 들어주더라도 불만이 쌓이게 되는 대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얘기도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간섭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그런데 내가 그 친구랑 있는 상황에서 안 좋은 상상도 들고 그 시간 내내 기분이 안정적이지가 못하더라고. 모든 선택은 네가 하는 거지만 이런 내 기분도 고려해주면 너한테 너무 고마울 거야. 그리고 그만큼 나도 네 기분을 살피려고 노력할 거고. 이렇게 내 요구에 대한 논리를 덧붙인다면 적어도 상대방이 내 요구가 불합리하다고 느끼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꿀팁인데, 여러분이 요구하고 싶은 게 내가 생각해도 논리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럴 땐 도대체 어떻게 이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실 텐데, 이런 건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그 행동을 해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데이트 후에 나를 집에 데려다주는 상황을 원하는데, 상대방은 내 이런 마음을 공주대접이나 받으려는 기싸움으로만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먼저 상대방을 집에 여러 차례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 상대방에게 오늘은 혹시 네가 나 데려다 줄 수 있어?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무작정 상대방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는 건 불합리한 요구지만, 내가 먼저 상대방을 집에 데려다 준 뒤에 이런 요구를 하는 건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상대방에 대한 체벌을 바꾸세요. 여러분, 강아지를 때리면 온전한 교육이 되나요? 아이를 때리면 온전한 교육이 되나요? 물론 체벌이 교육의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건 철저하게 갑과 을의 관계에서만 부분적 교육의 효과가 있는 거지. 조금만 자기 판단과 자기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나 환경이 되면 더 이상 이런 부정적인 방식으로는 교육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이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여러분이 코가 예민해서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는 게 싫다고 쳐요. 그럼 여러분은 남자
남자친구한테 나는 담배 연기가 정말 역해. 그리고 담배를 피면 네 건강도 상해. 담배를 피지 마. 이런 요구를 하겠죠. 그리고 그 순간에 남자친구가 담배를 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과연 이 약속이 지켜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경험한 바 이런 요구가 지켜질 가능성은 10%도 안 된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 90%의 사람들은 여자친구와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만큼 금연의 고통을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얘긴 거죠. 내가 담배를 핀다고 여자친구가 죽는 것도 아니고 여자친구의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금연을 해야 하나? 이런 고통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여자친구가 내가 금연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에 비해 내가 이겨내야 할 금연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비흡연자 입장에선 흡연자들의 이런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친구가 싫다는데 이걸 못해? 라고 생각하고 약속을 어긴 남자친구를 질책하고 나만의 체벌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론 절대 상대방의 행동을 고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부정적 행동을 고치게 만들려면 단기적으로 그 행동으로부터 얻는 보상보다 훨씬 큰 보상을 줘야 해요. 강아지들을 교육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강아지가 주인이 원하는 행동을 했을 때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거죠. 강아지 입장에선 간식이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보상이 뇌리에 남게 되고 그 보상을 얻기 위해 다시금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꼭 이런 보상이 물질적이거나 스킨십 같이 쾌락적인 것이어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평소에 내 눈치를 보던 활동을 자유롭게 하게 해준다거나 내가 다른 부분에서 상대방에게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는 식으로도 보상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줄 수 있는 보상은 여러분만이 아는 거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남자의 부정적 행동에 선을 그으세요. 앞서 말했듯이 사실 연인 관계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연인이 이런 행동까진 해도 돼. 이런 행동은 해선 안 돼.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서로 선을 넘나들고 서로의 개인적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선은 한두 번 넘게 되면 그게 관계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트 비용을 한두 번 내가 전부 부담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당연히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스킨십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남자친구가 원하는 무리한 요구들을 들어주고 나면 그 다음엔 내가 더 이상은 무리라고 생각해서 거절하면 오히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분위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갈등을 잘 조율하는 것보다 애당초 선을 잘 긋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다면 도대체 선은 어떻게 긋는 걸까요? 선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내 주관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인이 의심하고 집착하면서 내 핸드폰 검사를 하고 싶어하는 상황이라고 쳐요. 이때 핸드폰을 한두 번 보여주다 보면 나중에 내가 핸드폰을 보여주지 않는 상황이 되면 상대방은 그 자체를 내가 바람을 핀 정황이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숨기는 거라고 확신하게 될 거예요. 이럴 때 나는 관계의 밑바탕은 서로 개인적인 범위를 존중하는 거라 생각해. 그리고 일단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은 상황에서 핸드폰부터 열어보는 게 서로에게 확신을 주는 거라 생각하지 않아. 그럴 때마다 서로가 선택한 사람한테 신뢰는커녕 의심이나 당하는 불쾌감을 느낄 거라 생각해. 일단 난 내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믿어줄 거야. 그게 그 사람을 선택한 나 자신의 책임 같아. 이렇게 내가 선을 긋는 이유가 단순히 싫어서 감정적으로 끌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철학이 근간이 된 거란 걸 드러내는 거예요. 무작정 나는 핸드폰 보여주기 싫어. 이런 얘기만 늘어놓으면 논리적 허점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집요하게 그 부분을 파고들 수 있지만 이렇게 주관을 드러내며 선을 그으며 상대방도 쉽게 내가 정한 선을 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여기까지 남자를 다루는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오늘 영상 보시면서 사실 성격이 급한 분들은 이런 방법들이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면서 연애해야 해? 이렇게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야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생각이야말로 여러분이 연애를 쉽게 하려 한다는 증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그 남자가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에 껌뻑 죽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런 남자들 중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남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처음엔 이렇게 내 말을 적극적으로 들어주던 남자들도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나를 질려하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만 상처받고 버림받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계의 습관은 한번 익혀두면 연애부터 결혼까지 평생 쓰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답답하고 내 스타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생에서 꼭 한 번은 익숙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연애언어TV를 구독하시고 여러분 연애의 질을 수직 상승시켜보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하세요.